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입시와 관련해서 강연하고 있는 오대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저는 토플러스 대표이사 김태경입니다. 오늘 제가 말도 안 되는 컨셉을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입시 전문가한테 대입 개편한 셀프 체크리스트를 어, 이거 학부모님들을 네, 위해서 만든 건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걸 만들었냐면 교육부에서 이 개편안을 살펴보면 이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고 집중해서 읽더라도 뭐가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문오답으로 일단 5가지 이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알더라도 예,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골자는 이해한 셈이다 이런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됐으니까 어느 네,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제가 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긴장되네요. 틀리면 완전히 이거 망신이죠. 이거 완전히 네, 이슈가 될 수도 있으면 틀리면 네, 일부러 틀리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걸로 하고 한번 1번 문제 알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따르면 언어 과목이 가장 중요한가요? 질문 주신 건가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어, 1번 국어, 2번 수학, 3번 영어, 4번 탐구.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실제 개편을 발표한 게 다른 거 아닌가요, 근데? 네, 네, 이게 정답이 있긴 하지만, 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개편안에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부분을 네, 고려하시면 이게 정답을 네. 고르기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입시에서 물론 수학이 중요한 건 물론 맞는데 맞아요. 개편의 방향을 놓고 보게 되면 국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역시. 정답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학은 당연히 중요하죠, 음, 입시에서. 근데 예전에 이제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일단 영어를 조금 내신에서는 다 같이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영어가 사실 살짝 눌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공통으로 치는 시험에 이 문과 수학이 공통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미적분이나 기하가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으로 갈지 아니면 빠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났지만 그렇다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들 유리했는데 이제는 문과 수학까지 잘하는 애들이 수학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이 변별력은 어떻게 보면 국어로 조금 더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기 생각을 해서 수학, 영어는 안 중요해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전히 수학이 중요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 국어를 잘하는 애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겠구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내신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옳은 답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옳은 답을 모두 고르면 정답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5등급제, 7등급제, 상대평가, 절대평가. 학부모님들께서 딱 이제 언론에 접하셨던 건 일단 1번은 무조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건 대부분 맞추겠죠. 그리고 일단 영어 같은 과목에서도 뭐 현재 절대평가 부분이 아마도 확대돼서 근데 이게 병기된다는 얘기가 내신, 네, 그러니까요. 병기된다고 하니까 네네. 결국 2번을 제외한 오, 예, 병기된다 상당히 하니까 같이 맞아요. 쓴다 하니까 2번을 제외하고 맞지 않을까.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역시 전문가답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네. 설명이 좀 필요한가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요 내신의 5등급제 부분에서 음,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내용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9등급이다 보니까 1등급 받는 비율이 네, 4%인 거 4%. 반해서 이렇게 5등급제로 되다 보니까 1등급 비율이 10%로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 맞는 비율이 늘어난다. 하면 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물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5등급제는 1등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 요건 네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설명드릴 게 사실 더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음. 향후 논서술형은 시험에 최대 몇 %까지 출제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요 방향을 접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제 앞으로 초중부터의 방향성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내신 부분이 수능이 아니고 내신 부분에서 서 논술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0으로 바뀌면 공부 방법 자체가 아예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변화죠. 그렇죠? 근데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이 100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말씀 예, 주시면 정답은 4번 맞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아까 그 세미나에서도 연사님이 설명하셨듯이 결국 지금 현재도 최상위권을 나누는 변별력 있는 문제는 주관식에서 나누어진다. 수능에서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는 내신에서는 너무나 큰 변화가 오는 게 4천만이 원하는 객관식, 정말 객관식만 잘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력고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신에서 모든 학교가 100% 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주관식을 다 빼고 서술형, 논술형으로 100% 문제를 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고 또 실제 그 학교 선생님 일선의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가이드를 계속 제시하면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미 이제 IB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제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들 이미 그렇게 가 있어요. 객관식으로 더 이상 평가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4번 문항. 학생들은 탐구 과목을 어떻게 응시하게 되는가요? 이 부분도 예전과 좀 다른 변화이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실어봤는데 정답을 골라보시겠어요? 공통이 취지인 거잖아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탐구도 공통이죠. 그러지 않을까? 3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역시 정답입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를 예전에는 하나만 했다면 이제는 버릴 수 없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공통 수학, 공통 과학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네. 향후 수능에서 학생들이 응시하는 공통 과목은 본 취지가 다 공통으로 바뀌었다. 하르텍이 선택 과목이 맞아요. 없어졌다. 네, 그, 그게 그 맥락이라면 이제 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역시 빙고에 정답률 100%. 학부모였다면 저희가 뭔가 하나 반짝이는 선물 하나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바로 선물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렇게 지금 바뀌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중2 이하잖아요, 그죠? 네. 고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중2 이하 애들한테는 중학생이라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 내용의 이슈 중에 제 하나의 관점은 중3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혹 만약 우리 아이가 조금 맞아. 더 기회가 있어서 혹 재수하게 되면 입시가 바뀌니까 그럼 현재 입시에서 재수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하지 공통으로 당연히 공부를 요 부분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과과정상에서 큰 틀에서는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거에는 다름이 없다. 요 내용이 제 관점이었고 대표님께 요거 좀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질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는 중2 이하 네네. 학부모님들한테는 이제는 조금 더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어느 쪽을 미리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필요한 수준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수학은 뭐 변함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때 연산이라든지 그리고 심화도 가능하면 좀 다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국어, 영어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근무기 중심을 빨리 수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 수학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애들이 수학에서 성적을 봤는데 다른 과목들이 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국어 과목이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신 분들이 수학을 열심히 해서 수학을 잡았는데 나머지 과목이 내신이 안 나오면서 일반고에서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내신을 받으면 사실은 명문대가 아니라 인서울도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교 1등이 옆집의 전교 1등이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맞는 학습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저는 뭐
과학은 안 하고 그냥 문과로 갈 거예요.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뭐 이랬으면 그래 과학은 그냥 적당히 해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는 사회나 과학은 버리지 않고는 가야 되겠다. 그 정도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 네, 오늘 어쨌든 100점 축하드리고요. 오랜만에 네. 수능 만점 이후로 오랜만에 100점 받아보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아주 즐거운 그냥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기쁘시죠? 네, 많이 안 기쁘신 것 같은데.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네. 불안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요. 전문가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